시켜. 법대로 해. 오늘 꼬꼬부부 이제 사연이 타이틀이 이래요. 네. 30살 넘은 백수 처남에게 아내가 몰래 50만 원씩 용돈을 주고 있었네요. 네. 라는 제목이에요. 이거 뭐 이제 그 답답한 심정에 이런 어떤 하소연 글을 올리셨나 봐요.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본인을 결혼 5년 차 남성으로 소개를 한 A씨입니다. 1년 전쯤에 아이를 하나 낳았고 아내는 맞벌이를 계속 하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육아휴직을 시작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네. 이제 일단 A씨는 본인의 월급이 400만 원이고 아내의 월급이 이제 250만 원 정도였는데 네. 아이를 낳기 전까지는 이제 각자 돈 관리를 해서 각자 저축을 하는 그런 구조였다가 예. 아내가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면서부터는 이제 본인이 아내에게 용돈까지 주고 생활비 및 용돈이겠죠. 용돈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네네. 용돈을 주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 뭐가 이상했을까요? 내가 아내한테 매일 용돈조로만 50만 원씩을 주는데 네. 매번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아, 그러면 이게 지금 50만 원을 남편분이 드렸던 게 뭐 생활비 이런 거 다 빼놓고 네, 그냥 뒤에 아내분 내용을 읽어보면 순수 용돈으로 50만 원을 준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예. 이제 남편이 뭐 남편분도 말은 약간 빈정상하긴 하신 것 같은데 예. 대체 집에서 애 키우는데 뭐가 그리 부족하냐라고 얘기를 했대요. 네네. 이제 결국은 이제 싸움이 나서 네. 알고 봤더니 그동안 30살이 넘은 백수 처남한테 매달 50만 원씩 용돈으로 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비가 50만 원이었으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건 아닐 거고 예. 생활비 외로 50만 원을 받아 오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30살이 넘은 자기 동생한테 매달 50만 원씩 용돈으로 준 거죠. 네네. 그래서 아내는 육아휴직 중에도 처남한테 30만 원씩은 주고 있었다. 네. 육아휴직 중에 이제 30만 원으로 바뀌었네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적반하장식으로 처남도 가족인데 이 용돈 좀 주는 게 뭐가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매달 50만 원이 당신 그게 그렇게 아까워? 당신 정말 구두쇠다. 네. 막 이렇게 하면서 너무 당당하게 이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 남편분께서는 약간 어안이 벙벙하셨대요. 네. 이게 내가 잘못된 건가? 빚 갚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30살이 넘은 이 백수 동생한테 매달 50만 원씩 주는 이 누나가 네, 정상이냐? 정상인 게 맞냐 이러면서. 근데 또 사실 생각해 보면은 처남이 또 이 매형한테 좀 살갑게 대하고 그쵸. 잘하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이런 불만이 조금 적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말씀을 하시기를 처남은요, 저 만나면 눈도 안 마주치고 인사도 안 해요. 그쵸. 버르장머리가 없어요. 라고 이제 맞아요. 이게 이제 조금 감정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 더 네, 이제 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참. 근데 이게 부부가 각자 소득을 관리를 만약에 하는 상황이다. 예, 예. 아이를 낳기 전처럼 그런 경우라도 결국 부부는 경제 공동체 개념에서 그쵸.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럼요. 지금 당장은 뭐 각자 관리를 하더라도 아이가 태어나거나 혹은 집을 산다거나 네. 이런 집안에 큰 이벤트가 있으면 결국 어느 정도는 혼용이 될 수밖에 없단 그럼요.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나가는 지출 혹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이런 기본적인 거는 보통 좀 서로, 공유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그게 이제 또 갈등의 소지를 조금 줄이는 그쵸. 이런 방법이 되기도 하는데 예. 근데 심지어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하고 계신 상황이고 아까 월급이 250만 원 정도였다고 네. 하시면 보통 육아휴직이면 한 절반 반? 정도 예. 이제 그 급여를 받으실 텐데 예. 이 상황에서 남편분이 거의 대부분의 이제 생활비랑 이제 용돈을 그쵸. 예.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매달 뭐 육아휴직 이후에 30만 원씩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남편한테 상의는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그럼요. 같아요. 지금 예. 보면은 이제 휴직 전에 250만 원일 때 50만 원 준 거고 육아휴직 때 절반이라고 쳐서 뭐 한 120, 30만 원인데 30만 원 준 거면은 거의 자기 소득의 막 한 4분의 1, 5분의 1 정도를 꼭 주는 거예요. 동생 용돈으로. 그리고 이게 뭐 그렇게 본인이 받은 거 수당 뭐 월급에서 네. 얼마를 주고
남편한테도 또 용돈을 받잖아요. 네, 그렇죠. 그걸로 이제 끝 하면 또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더 맨날 달라고. 모자란다고만 얘기를 하면 더 달라라고만 요구를 했다는 게 이제 좀 문제인 거죠. 맞아요. 이게 물론 뭐 결혼을 했다 그래도 내 동생이 뭐 남이 되는 건 아니니까 동생 예쁘고 좋아서 용돈 줄 수 있어요. 그쵸, 충분히 그럼요. 줄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내가 지금 소비할 수 있는 그 금전이 남편이랑 지금 같이 공유가 되는 상황인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은 하다못해 이야기라도 해야죠. 이야기라도. 그러니까 이게 돈 문제라기보다 감정 문제고 신뢰의 문제인 거죠. 맞아요. 예. 예. 참. 그래서 남편분한테 미리 좀 상의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런 게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점은 이렇게 남편이 물론 이제 이해를 해주면 더 좋죠. 그리고 또 이제 친정 문제에 대해서 뭐 딴죽 걸지 않고 이렇게 좀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더 고맙고 좋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남편도 남편의 입장이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불만을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신 그랬구나. 그 부분이 조금 기분이 좋지 않았구나. 내가 그 부분 생각을 못했어. 나는 그냥 당연히 내 동생이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렇죠. 당신 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기분 나빴을 수 있겠다. 그런데 내가 뭐 이러저러 해서 애가 조금 직장도 못 가지고 좀 너무 주눅 들어 있고 그래서 돈도 막 못 쓰고 눈치 보고 이런 거 같아서 내가 좀 그랬어. 당신 좀 이해해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너무 당당하게. 구두쇠야? 당신 뭐, 구두쇠야? 그게 그렇게 아깝냐? 뭐. 돈이 매달 몇십만 원 쥐꼬리만 한 그게 그렇게 아까워? 네. 막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저 빈정상하는 거죠, 이거. 그쵸. 그래서 좀 충분히 상황상으로는 좀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아내 물론 이제 이 가정 내에 어떤 사정이 있겠죠. 예, 분위기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좌우지간 이렇게 좀 말씀하셨듯이 경제 공동체인 부부 사이에서는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좀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결국은 갈등의 어떤 그 소지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그 출처가 하여간 뭐든지 간에. 예. 아유, 그래서 오늘은 또 요런 아주 우애가 좋은 남매예요. 그러게요. 저도 이런 언니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또 그래서 이런 사연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꼬꼬 부부 네. 또 이제 지금 오늘 살펴볼 이슈는 이래요. 이것도 타이틀이 굉장히 네. 센데요. 클럽서 만난 남자와 원나잇,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하룻밤이죠. 원나잇으로 임신까지 해서 결혼했지만 남편은 가출했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 여성이 책임을 묻고 싶다. 요게 이제 타이틀이에요. 네. 굉장히 세네요. 네. 네. 이게 또 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이제 소개된 사연인가 봐요. 네네. 일단 제목 그대로 예. 클럽에서 만난 남성과 하룻밤을 보낸 뒤에 임신한 여성이 이제 결혼은 했어요. 네네. 했는데 졸지에 싱글맘이 될 처지에 놓였다라는 아이고. 사연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혼인신고를 또 하지 않으신 상태였나 봐요. 결혼식만 올리고. 네네. 그래서 이 남편한테 결혼식 비용 그리고 혼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싶다라고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네네. 좀 사연을 살펴보면 이 사연자 A씨는 클럽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는데 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임신 처음엔 중절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근데 의사로부터 앞으로 이제 임신을 못할 수 있다. 중절 수술하게 되면 그렇게 얘기를 듣고 마음을 돌려서 고민 끝에 이제 아기를 낳기로 결정을 한 거죠. 네. 다행히 이 남자분과는 연락을 계속 주고 받았나 봐요. 그래서 네네.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남성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내심 알고 있었지만 예. 그래도 이제 어떡해요? 본인은 뭐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니 예. 약간 모른 척하고 그냥. 진행을 시킨 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 뭐 서로 얼마나 알겠어요. 잘 알아도 그렇죠. 같이 막상 결혼 생활을 하면 모르는 부분이 매일매일 나온다고 하는데 예. 결국 서로 너무 모르는 상태에서 부부가 됐고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이제 크게 다퉜다고 합니다. 그 아이고. 남편분이 신혼여행 갔다 와서 다투고 예.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대요. 예. 그럼 지금 뭐 거의 시골리고
여행 갔다가 지금 뭐 가출 거의 상태고, 네, 그쵸. 아이고. 혼인 신고도 안 한 상태인데 예, 예. 결국 아이도 홀로 낳았대요. 아 그러면 아이 출산할 때까지도 계속 뭐 그냥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보고 나니까 아기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고 네. 이제 아기 아빠라는 사람에 대해서 별 기대를 하지 않게 된 거죠. 그럴 수 있네요 상황상. 네, 책임감이 없다라고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충분히 느낄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해도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은 끝내고 네. 최신으로 가전 뭐 혼수 이런 거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관련해서 손해배상도 받고 예. 또 아기도 자녀로 등록을 해서 양육비도 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와 그러면 이제 아이 출산하신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그쵸. 요 고민 보내셨을 예. 때. 그래서 아이 이제 우리 오늘 법대로 해서 또 출생신고 뭐 이제 좀 다뤘었는데 네. 아직 뭐 출생신고 이런 게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모양인 그쵸. 것 같죠? 지금 혼인 신고를 하지 않으신 상태이기 예, 때문에 이 낳은 아기도 아직 혼외자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정상적인 혼인 신고가 된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엄마 혼자 해도 당연히 아니, 아빠가 아빠, 친부로 예. 등록이 되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엄마가 먼저 지금 사연자분께서 먼저 출생신고를 하신 상황이고 예. 가족관계 등록부에 아버지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을 해서 양육비를 받으시려면 별도의 이제 인지가 청구를, 필요한 예. 거죠. 그렇죠. 아, 참 이게 아이고 너무 그죠. 너무 답답해요. 네. 예, 보통 이렇게 혼인 기간이 뭐 한 3, 4년 채 안 되게 이혼을 하는 경우를 네. 우리 보통 퇴직 이후에 노년기에 접어들여서 이제 이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황혼 이혼이라고 네. 하잖아요. 이건 소위 신혼부부 이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그러네요. 3, 4년 정도 예. 되지 않는데 이혼한 경우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기간 같은 경우는 사실 보통의 경우는 예. 뭐 예를 들어 결혼 전에 뭐 상대방의 사업에 투자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닌 보통의 경우 같은 보통의 때는? 경우에는 네. 뭐 재산 분할을 할 만한 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이런 게 거의 없을 거잖아요. 워낙 그죠, 뭐 단기니까. 짧고, 예. 그래서 재산 분할이 거의 문제되는 일은 없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을 결정을 하셨으면 이 결혼식 비용이라든지 예물 예단 뭐 혼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결혼식 비용은 손해배상 청구로 이제 그 견인이 파탄나게 하는 주된 원인을 가진 사람한테 청구를 하실 수 있어요. 아 그러면은 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이 살 거니까 뭐 당신은 뭐 하고 혼수는 내가 다 준비할게. 이렇게 아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어요. 갖고 다 준비했는데 그럼 이제 아내가 돈을 쓴 거잖아요. 근데 네. 어찌됐든 간에 그거가 이제 무용지물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돈을 써서 내가 산 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남편이 잘못해서 이게 깨지는 거다라고 하면 요거를 그러니까 이거 구별이 필요한데 네. 혼수 같은 경우는 산 거잖아요. 물건이잖아요. 그렇죠. 그 결혼식은 비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식 비용은 금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 거고요. 내 나라. 예, 혼수 같은 경우는 실무상으로 돈으로 주는 거는 인정이 거의 안 돼요. 다만 네. 가져갈 수는 있어요. 내 거야 그냥 다. 반환 청구가 가능한 거죠. 근데 내가 샀으니 당연히 내 거지.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금전적으로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거 그래요. 냉장고 얼마, TV 얼마 이렇게 내가 다 샀으니까 이거 가액으로 계산해서 돈을 줘라고 청구하는 건 어렵다는 거죠. 다만 들고 나갈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어 3천만 원어치 혼수 샀다 이렇게 하면은 너 때문에 내가 쓰지 필요도 너랑 같이 쓰려고 하는데 네가 망쳐가지고 내가 3천만 원 손해 봤으니까 내놔 이렇게는 못 그건 안 한다는 된다는 거죠. 예. 대신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가. 정도는 되는 거고. 중고나라에 네. 그죠. 이제 그 야채 마켓에다 맞아요. 올려야 되는. 아이고 참 대신에 이제 그 예식장 비용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혼인 파탄. 네, 책임이 있는 누구에게 사람한테? 있는지 물론 이것도 혼인 생활을 꽤 했으면 의미가 없는 건데 예. 결혼식을 올리고 너무 얼마 안 돼서 지금 혼인이 파탄 난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이 경우는 뭐 혼인 신고는 안 했지만 그래서 이혼은 아니겠지만 정상적인 결혼에 대한 이혼은 아니겠지만 사실혼 관계로 그렇네요. 봐서 네. 이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뭐 결혼식까지 올리고 이렇게 했으면 뭐 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뭐 결혼을 했다라는 맞아요. 의미니까. 아이고 참 여자분이 지금 사연만 봤을 때는 여자분이 조금 답답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아까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진짜 오래 만나고 결혼해도 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던가? 맞아요. 막 이렇게 뭐 새로운 모습이 매일매일 발견된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짧게 만나. 저도 안 해봤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쵸. 예. 저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지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듣기로 네. 전에 듣기로 그렇다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결혼이라는 건 인생에서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중히 잘 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그런 같아요. 거 보면 왜 예전에는 결혼식 당일에 신부 얼굴 보고 막 그런 혼인도 했었대잖아요. 예전엔 다 뭐 우리 네, 할머니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들 뭐 그분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하지 않잖아요. 그쵸? 이렇게 쓰고 있다가 이렇게 물고 막 맞아요. 예뻐 막 약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인내죠, 인내. 그 인고와 정말 그거 인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학대에 가깝지 않나. 그죠. 난생 처음 보는 사람이랑 이미 결혼을 해버렸네. 결혼식 첫날에 만났네. 그렇죠. 이런 복불복이요. 인생을 통째로 건 복불복이잖아요. 이게 어떤 사람인지. 맞아요. 예. 물론 뭐 다 어른들이 뭐 그 집에 뭐 처자가 참하고 뭐 뭐 이런 남편이 이야기는 뭐 했지만. 똑똑하고 뭐 이러긴 하겠지만 아이, 살 당사자들이 그러니까요. 모르는데. 그쵸. 진짜로 저희 뭐 부모님 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는 그렇다고 하잖아요. 그 시대 때는 이렇게 뭐 연애를 할 수가 없는 시대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만남이 있고 뭐 혼인 준비도 같이 하고 그거에 비하면 꽤 많이 이제 하고 한 것일 텐데도 불구하고 그쵸. 네, 사실 뭐 모르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아이 낳은 거나 다름없죠. 거의 뭐 네. 그런 거죠. 근데 이제 또 아이가 문제예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자녀로 등록해서 양육비 받고 싶다. 네. 근데 아까 변호사님 잠깐 그 인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지 청구. 네. 그럼 인지 청구한 이후에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부분인 거죠? 그럼요, 가능하죠. 예, 양육비 받으실 수 있고요. 법적으로 아빠인 게 확인이 되는 네. 거니까. 그리고 뭐 이런 정황들의 혼인에 이르기까지의 가장 주된 원인이 임신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입증도 용이하실 것 같고, 예, 남편분도 이상형에서 뭐 인지를 그렇게 피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무쪼록 뭐 결혼은 부부 관계 당사자 간의 일이니까 맞아요. 뭐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태어난 아이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책임감을 가지시고 아이가 그쵸.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거에 좀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그래, 맞아요. 네. 예. 아이고, 그래서 잘 만나고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은 일 같아요. 잘 맞는 사람을 만나는 게 진짜 어렵죠. 예. 그렇죠. 예. 오늘은 또 이렇게 해서 좀 이것도 은근히 답답한 사연이에요. 그쵸. 그렇죠? 예. 이 당사자 사연자 분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엄청 답답하시죠. 너무 답답할 것 같고 그- 또 뭐 사실 이 남편분 입장에서도 난 처음부터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라는 또 억울함도 뭐 네, 각자 뭐. 사연은 있는 거니까 그렇죠. 또 있을 것 같고 참. 자, 모쪼록 건강하게 아이 잘 건강한 네. 아이로 행복한 아이로 잘 키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도 꼬꼬부부예요. 네. 타이틀이 이래요. 타이틀만 보면은 좀 궁금해요. 정말로 무슨 일인지. 주말마다 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정신과 상담을 고민하는 며느리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라는 네. 게 타이틀인데 와 이거 변호사님 제목만 들어보면 시어머니가 굉장히 굉장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것만 같네요. 네, 이 오해 소지가 있는 네, 제목인데 네. 또 내용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쵸? 한번 볼까요? 살펴볼까요? 네. 네. 일단 제목이 네. 말 그대로 매주말 아기 보러 오시는 시부모님이라는 제목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일단 작성자 이 A 씨 여자분인데 엄마죠. 네. 엄마가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처음에는 독박 육아라서 너무 힘들고 남편이 주말까지 일해야 되니까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주말에 이제 부모님을 불러서 아기 봐달라고 하자. 남편이 먼저 얘기를 했나 봐요. 지금 말이 문맥이 좀 이상한데 그래도 처음엔 남편이, 예, 이제 이 아내분이 독박 육아 하다시피 하니까 너무 네. 힘들어 하니까 이 남편분이 그러면 우리 부모님 불러서 주말이라도 좀 아기 보는 거 도와달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시부모님이 처음에는 뭐 아기랑 놀아만
놀아도 주시고 뭐 기저귀도 갈아주시고 네. 낮잠도 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괜찮잖아요, 여기까지는. 그럼요. 예, 예. 머무는 이제 시간도 점점 길어지셨대요. 아, 그러면서 네. 처음에는 이제 아기랑 잠깐 오셔갖고 잠깐 놀아주고 또 가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아기 잠까지 재우고 가시고 네, 이제 그러다가 밥까지 먹이고 가시고 그쵸. 이다 보니까 집에 쭉 길게 있게 됐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남편이 이제 아내가 계속 그러니까 아이를 봐야 되니까 피곤할 네. 거 아니에요. 네. 남편이 보고 방에 들어가서 좀 자라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시부모님들이 와 계시니까 남편도 예, 있고 예. 하니까 예. 자라고 하는데 이제 내가 막 들어가면 또 조금, 시부모님이 아기가 깨면 아유 엄마가 들어와서 깼어 뭐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신대요. 이게 약간 본의 아니게 이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눈치가 보이니까 주방에서 뭐 설거지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집안일 또 뭐 할 거 없나 눈치가 보이니까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제 내가 계속 그런다. 네네. 라고 하면서 식사할 때도 뭐 어머니께서 남편한테 네. 너 이제 주말에 청소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냥 남편한테 한 말이죠. 예. 근데 이제 아내분이 느끼기엔 또 나보고 청소하라는 건가? 충분히 그렇게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또 출근길에 남편이 뭐 음식물 쓰레기 버려주면 남자가 그런 거 하는 거 보기 안 좋아 또 이렇게 말씀도 또. 하신대요. 그럼 이것도 나보고 하라고 지금 저렇게 돌려 말씀하시는 건가?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또 이제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점심을 차려 주셨는데 다 같이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아기가 울어서 가서 이제 아기 수유하고 왔더니 그 사이에 밥 그냥 다 먹고 다 치워버리고 설거지만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보고 이제 너무 눈물이 났다. 좀 섭섭하셨을 수 그쵸, 있어요. 좀 섭섭할 그죠?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뭐 냉장고를 보시면서 이제 시어머니께서 예. 뭐 냉장고를 보시면서 우리 아들 뭐 먹을 게 있나 이렇게 보시면 그냥 또 뭐 그렇게 보시나 보다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냉장고 또 뭐 채워놔야 되나? 저것도 돌려서 우회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 예. 이제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가 다 콕콕 박히고 이제 신경이 쓰이게 된 것 같아요, 이분이. 네네. 그래서 아기 보고 싶어하는 시부모님 마음도 이해가 가고 나한테 잘해주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는데 이 스트레스 받는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모르겠다. 정신과 상담 같은 걸 받아봐야 되나. 네네.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거는 약간 애매해요. 애매하죠. 지금 왜냐하면 사연 당사자분도 알고 계세요. 네. 이게 지금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막 뭐 시집살이를 소위 말하는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를 알고는 계세요. 그쵸. 그렇지만 지금 뭐 그렇다 하더라도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런 애매한 상황에 이제 놓여 계시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물론 좀 말씀을 약간 서운하게 들렸을 것 같기도 하다라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뭐 이 시부모님이 특히 이상하다기보다는 사실 내 부모님이 아니잖아요. 내 그렇죠. 부모가 아닌데 불편한 건 누구든 마찬가지일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아기를 봐주려고 친정에서 와 계셔도 남편은 당연히 똑같죠. 또 똑같이 불편함을 느낄 거고 심지어 저 아는 선배는 그 아기 때문에 그 처가랑 위아래 집으로 사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편하다고 그럴 수 있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뭐 고부 갈등도 있지만 장서 갈등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단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오는 불편함이 아닐까 싶고 또 실제로 뭐 서운하게 말씀하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지만 조금 예민하게 또 들으셨을 수도 있는 것 같고 한번 왜 사람이 좀 이렇게 예민하게 그쪽으로 뭐가 보면 딱 들리면 계속 그게 탁탁탁 귀에 꽂히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조금 봤을 때는 이 지금 여성분께서 사연자분께서 뭐 이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이제 추정인데요. 살짝 그 산후 이후에 그쵸, 조금 우울증기가 네.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하면 지금 뭐 글이 단편적이어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처음에 독박 육아해서 너무 네. 힘이 든 상태라고 하셨었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도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나한테 잘해주시려고 노력하는 것도 다 안다. 근데 내가 이게 그냥 나한테 힘들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쵸. 이 사연자분께서 지금 어떤 그 마음 상태가 굉장히 지치고 힘들고
근데 지금 타이밍상 보면은 그게 이제 출산하고 출산 육아하고 직후, 예. 그런 상황이라서 이게 워낙 뭐 이분의 어떤 기본적인 성격이라든지 이런 거랑 상관없이 네. 출산과 그 양육, 육아라는 이 상황 때문에 오는 그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마음이 취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좀 접해지는 사소한 그런 자극들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이시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뭐 시작은 도와주시려고 오셨고 또 어쨌든 뭐 보면은 뭐 나랑 남편의 식사부터 시작해서 네, 뭐 다 아이들 챙겨주시고, 뭐 좀 많이 네.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네. 게 다 좋을 순 없죠. 그렇죠. 예, 모든 게 다 좋을 네. 순 없고 뭐 어느 정도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뭐 누구 편을 드는 건 아니고 맞아요. 네. 이게 꼭 뭐 시어머니 내 친정어머니 이런 거의 문제를 떠나서 한두 시간이라고 해도 아기 보는 거 정말 힘들잖아요. 그럼요. 조카들, 친구, 애기들 저 그럼요. 한 2시간 놀아주면 그날 진이 다 진짜 빠져요. 꿀잠 자거든요. 네. 저. 근데 노년 육아, 황혼 육아 요새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 너무 황혼 힘든 육아, 거죠. 노년 육아로 우울증을 앓으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세요. 많으셔요. 맞아, 예. 정말. 그 정도로 이게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고 뭐 보는 분 입장에서는 와서 그냥 아기랑 좀 놀아주시고 뭐 기저귀 몇 번 갈아주고 힘들지 않지라고 하지만 또 나름 시간을 아니죠. 내서 도와주려고 또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불편함이 자꾸 너무 쌓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면 너무 이게 갈등돼요. 관계가 네.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불편함이나 스트레스를 넘어선다라고 하시면은 이 차라리. 도움 받는 거를 좀 그만하시고 어쨌든 뭐 지지고 볶든 남편분과 예,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하시는 게 모두를 위해서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자칫하면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서로 아무도 잘못하는 사람이 그쵸. 없는데 사이가 틀어지는 그쵸. 그런 상황이 네. 발생할 수 있어서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도저히 이게 호의도 있고 네. 지금 불편함도 있는 거잖아요. 견주어 봤을 때 뭐 이런 좋은 부분보다 불편한 게 너무 더 커서 안 되겠다 하면은 맞아요. 중단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방법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분이 지금 뭐 어떤 다른 그게 이제 시어머니가 지금 되신 건데 네. 이 근본적으로 좀 뭔가 힘들고 뭔가 이렇게 좀 지치고 이런 마음을 이제 어루만지지 않으신다면 이건 지금 정말 이제 단편적인 거예요. 네. 지금 당장 마주치고 맞닥뜨리는 자격이 시어머니라서 그런 거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되면 예를 들어 남편이랑 지지고 볶고 한다. 네. 그럼 또 남편한테 이런 불만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지친 마음을 조금 회복하는 그런 시간도 조금 필요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일단 내 가족이 아니니까 일단 1차적으로 좀 불편하시고 그리고 모든 게 지금 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이어서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제 친구가 네. 아기를 지금 2명을 키우고 있는데 친정 어머니께서 3일 오시고 예. 그리고 시부모님께서 이틀 오세요. 그렇게 이제 주말은 부부가 네네네. 이제 아이를 보고 그렇게 하는데 제 친구가 물론 성격도 좋기는 하지만 이 친구는 그냥 초반부터 많이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냥 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저 좀 들어가서 잘게요. 뭐 이렇게 그냥 너무 피곤하면 아기 좀 자고 있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자기 좀 쉬고 그리고 뭐 어머니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 먹으라고 막 하시면 어머니 저 원래 아침 안 먹어요. 저 지금 조금만 더 자고 애기랑 좀 자면 이제 애기랑 또 잘 놀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그냥 편하게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어리둥절하셨겠죠. 왜냐하면 저희도 처음에 그 얘기 듣고 저렇게까지 한다고? 가능해? 막 이랬었는데 결국 그 친구한테도 전혀 악의가 없고 그렇죠. 예,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또 잘 지내려고 하니까 뭐 맞아요. 처음에 조금만 그 어색한 적응기만 지나니까 너무 행복한 육아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 더 나왔어요. 오, 그래요? 네. 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만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다. 양가 부모님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쉽지 않겠고 또 다 성격에 맞아요. 또 차이가 있으니까 다 똑같진 않겠지만 조금 도움 받기로 하신
거면 좀 마음 편하게 좀 맞아요. 받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뭐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시가든 처가든 하여간 혼인으로 맺어진 가족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피를 나누진 않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남은 일평생 가족으로 살아야 된단 맞아요.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불편한 부분이나 이런 거 있으면 충분히 상호 조율될 수 있는 관계예요. 남이랑 가족이 다른 게 그런 부분인 그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또 그러면 상대방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또 수긍하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 시어머니가 그 밥 했는데 애기 울어서 갔다 왔더니 상을 치워놨다 뭐 이런 상황에서 좀 섭섭하다고 느끼셨다고 하잖아요. 가끔 형제 있는 집에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네. 내가 이제 둘째, 셋째 중에 둘째인데 나 아직 밥을 안 먹었는데 엄마가 첫째 형만 밥상 차려주고 형 다 먹으니까 밥상 치워버렸다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자식이고 똑같은 부모 자식 간에도 섭섭하거나 이럴 수 그쵸. 있거든요. 맞아요. 이게 충분히 가족 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면 어머니 섭섭해요. 저 밥도 안 먹었는데 아니 다음번에 갈 때 저 오기 전까지 먼저 먹지 마세요. 먹지 마세요. 치우지 마세요. 막 이렇게 뭐 하는지. 한다는 물론 이제 그건 쉽지 이제 않겠죠. 쉽지 네. 않겠지만 이걸 너무 이게 심각한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생각하실수록 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돼요. 왜냐면 이 사연자분이 내가 지금 이걸로 정신과 상담 받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까지 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뭐 상담 받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전에 먼저 앞서서 이렇게 조금 더 편해지고 서로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또 노력해 네. 보시고 그런데도 영 내가 뭐 너무 힘이 들다 이렇게 하면 뭐 상담도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영 진짜 아예 원천 차단이죠. 그쵸. 아까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비교해서 견주어 봐가지고 그게 너무 큰 스트레스 요인이다 이렇게 하면은 한동안 잠시 도움을 좀 받는 거를 뭐 미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요런 사연 네. 그래서 조금 애매한 조금 모호한 네. 이런 사연 한번 같이 꼬꼬부부로 다뤄봤고요. 네. 오늘 이제 꼬꼬부부 마치면서 우리 변호사님이랑 저랑 조금 우리 구독자님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금 우리 이제 뒷방 이제 법대로의 네, 얼마 전에 이제 또 10만 대구에서 좋은 일 많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변호사님이랑 지금 채 1년 안 됐죠. 그쵸. 우리 작년 여름에부터 했으니까요. 작년 여름부터 예. 시작을 해가지고 법대로 해 그리고 이제 뭐 꼬꼬부부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뒷방 오리지널 코너였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쭉 같이 살펴보고 준비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10만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조금 10만 이벤트. 10만 이벤트로 조금 재정비도 이제 할 필요가 네. 있지 않나 이런 논의들이 좀 나왔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는 이제 법대로의 시즌 1 네, 네. 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즌 1 이제 지금까지 해서 좀 정리하고 또 저희가 또 새로운 내용들 뭐 더 좋은 구성 네. 그리고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더 관심 가지고 보실 수 있는 주제들 이런 것들로 조금 우리 송 변호사님이랑 또 피디님들이랑 이렇게 좀 같이 고민 좀 해보고 또 이렇게 짜서 네. 시즌 2로 더 나아진 모습으로 좀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저도 일단 뭐 너무 짧다면 짧고 뭐 길다면 긴 시간이었지만 사실 처음 이런 걸 해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다 한결같이 너무 따뜻하게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제가 드린 것보다 너무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아서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 번도 뭐 카메라뿐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재판 빼고 해볼 경험조차도 없었던 그런 저한테 이렇게 너무 좋은 채널의 한 코너를 과감하게 맡겨주신 우리 PD님들도 너무 감사하고 무엇보다 우리 홍 박사님 저의 파트너셨는데 제가 너무 많이 몰라서 또 답답하셨을 텐데도 아유, 무슨 말씀이세요? 한결같이 친절하고 편안하게 해주셔서 제가 너무 즐겁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또 다음번에 좋은 기회가 또 있으면 또 만나 뵈면 또 좋고 또 사람 인연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렇죠. 거니까 네, 맞아요. 뭐 언제 어디서든 어떤 모습으로든 또 만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송사 네. 있으면 우리 송 변호사님 지금 오늘도 엄청 바쁘세요. 엄청 유능하신 우리 변호사님 아닙니다. 송사 있으면 우리 변호사님한테 네. 꼭 연락해 주시길. 편하게 상담도 괜찮습니다. 예, 상담도 뭐 언제든지 편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뭐 좀
항상 뭐 건강이 사실 제일 중요하니까 맞아요. 건강하시고 다 하시는 일 승승장구하시고 네. 또 항상 가시는 걸음걸음 늘 행복하시기를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별로 우리 영영 이별하는 거 아니야. 영영 이별일 수도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네. 이제 시즌 마무리하는 이제 좀 그런 취지로 네, 뭐 우리, 또 기회가 돼서 뵙게 되면 또 좋죠. 네, 이렇게 이제 인사 한번 마무리 네, 네. 인사드리고 또 더 좋은 모습으로 네. 찾아뵐 수 있도록 또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